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6월 13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차세대 AI LLM 개발만이 우리나라의 살 길이다. 김에게 열린 자세, 트럼프 북미 협상 재도전 움직인 포착. 한동훈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하길 불정자처할 필요 없어. 엎친 데 덮친 한 철강, 영국 후판 반덤핑 조사 개시, 중국 텐센트 20조 원의 넥슨 인수 검토, 고 김정주 유족과 접촉, 네타냐후 이란 공습 임무 완료 때까지 계속, 이스라엘 이란의 핵미사일 기지를 공격하고 고위 군 관계자 살해, 이 대통령 5대 그룹 총수 만나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 제가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김영태 이 재판 줄줄이 연기에 불법 대북 송금 혐의도 미루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중국 대란 카운트다운. 일본으로 도피하는 초부유층들이 비밀의 클럽에서 착착 준비하고 있는 것. 국가 AI 전략에 대한 추가 의견이라고 권대석 CEO가 하인텔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최근 김현정, 최민희 등 새 정부 관련 주요 인사들은 새 정부에서는 육지, 반도체, 양자 컴퓨팅, AI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겠지만 대규모 투자, GPU 장비를 필요로 하는 거대 언어 모델 LLM, AI 자체로는 경쟁력이 없으므로 산업 융합 응용 AI 쪽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현존하는 모든 LLM이 대규모 투자, 대규모 GPU를 필요로 할 뿐 소규모 GPU로도 더 잘 작동하는 LLM을 만들 수 있다면 미국, 중국 등 AI 선진국을 추월해 압도적 경쟁력의 LLM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적은 GPU, 거대 자본을 요구하지 않는 로도 잘 작동할 수 있는 LLM을 만드는 것에도 투자해야만 한다. 이쪽으로는 거의 연구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래서 거대 자본을 요구하지 않는 차세대 LLM 개발은 크게 세 방향이어야 한다. 현존하는 모든 LLM은 주의 기반 트랜스포머라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므로 첫 번째 방향은 더 적은 GPU를 쓰면서 더 빨리 학습해 더 나은 품질을 보이는 트랜스포머를 개발하기. 두 번째 방향은 트랜스포머가 아닌 더 나은 품질을 보이는 딥러닝 기반의 거대 언어 모델을 개발하기. 세 번째 방향은 트랜스포머도 딥러닝도 아닌 거대 언어 모델을 개발하기.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에게 열린 자세, 트럼프 북미 협상 재도전 움직임 포착. 유진 기자가 위키리크스에서 6월 11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연합뉴스와 외신 등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 보내는 친서 수령을 북한이 거부했다는 미국의 대북 매체 NK뉴스 보도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서신 교환에 여전히 수용적, 리셉티브, 열려 있다는 의미라며 그는 첫 임기 때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진 진전을 보길 원할 것. 레빗 대변인은 이어 특정한 서신 교환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답하도록 남겨놓겠다. 지난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구체적인 대북 접근 노력이 언론 보도 형식으로나마 소개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핵무력을 실체로서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풀이됐다. 북한이 미국의 요구적 수준이 낮아졌다는 판단하에 다시 북미 대화에 나서도록 유도하려는 것이 뉴클리어 파워 언급에 담긴 트럼프의 대통령의 의중으로 읽혔다.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황, 대북 화해 협력의 전통을 가진 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출범에 따른 한국 정부 대북 기조 변화, 트럼프 행정부가 수개월 내 발표할 새 국방 전략 NDS의 향배 등이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이 친중 정권이 되면 불면 미국은 북한과 직접 대화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했고 한국 정부를 패싱할 것이다. 김정은 북한은 반중을 하기에 북로 동맹을 맺은 것이다. 트럼프와 푸틴의 관계로 볼 때 러시아가 북미 접촉을 반대할 의사는 없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하길 불정 자처할 필요 없어. 서상혁 기자가 뉴스 1에서 6월 12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불참된 중국, 러시아, 인도 태평양 약한 고리로 판단할 것. 국힘 정광재 대변인 실용 외교 강조한 강조한 이 대통령 나토 회의 참석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 대변인의 그 표현은 외교의 힘은 정권과 상관없이 예측 가능성에 있다. 후보 시절부터 국익을 앞세운 실용 외교를 강조해온 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며 진정으로 무엇이 국익에 부합하는 일인지 판단하고 행동에 옮겨야 할 때 나토의 초청은 이재명 정권 간복이 아닐까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한국 철강, 영국 후판 반덤핑 조사 개시, 양범수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영국 무역규제청 TRA 트레이드 리메다이즈 오솔리티 한국산 후판 두께 6mm 이상의 열간 아변 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것은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에서 나오는 제품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조사는 영국 철강사인 스파르탄 제소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11종 제품에 대해서 제소를 했답니다. 미영 간 관세협정이 빠르게 성사된 이후 나온 영국의 행보이다. 이런 걸 영국이 뒤통수 전문임을 다시 일깨워준다. 영국이 옛날 식민지 시절부터 남 뒤통수 까는 거를 전문적으로 잘한다고 그러네요. 중국 텐센트 20조 원의 넥슨 인수 검토, 고 김정주 유족과 접촉, 권숙희 기자가 연합뉴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블룸버그 소식통 인용 보도, SM에 이어 게임 대표 주자도 눈독. SM이 다 넘어간 모양이네요. 텐센트 측이 고 김정주 회장의 유족들과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답니다. 그리고 텐센트 산하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말 하이브가 보유하고 있는 2천억 원 규모의 SM 엔터테인먼트 지분 전량을 취득하면서 카카오 엔터 합산 41.5%에 이어 SM의 실질적인 2대 주주로 올라선 것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런 텐센트가 국내의 게임 대표 업체인 넥슨을 인수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타냐후 이란 공습 임무 완료 때까지 계속. 최우리 기자가 한겨레에서 6월 13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영상 메시지 발표에 이란 핵시설 목표 공습 인정. 이스라엘 매체 며칠 동안 작전 계속될 것. 선제 공격을 했다. 이란이 핵 개발을 하니까 분명히 이란이 페르시아인이라고 그러죠. 페르시아. 그 다음에 다른 사우디는 아랍 이렇게 해서 또 좀 종족을 좀 달리 부르고 있는데 네타냐후 그 입장에서는 이란의 핵 인프라,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장, 이란의 군사력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른 뉴스 제목들은 네타냐후 이란 핵 군사 심장부 공격, 미 국무 우린 관여 안 했다. 트럼프 이란 핵 문제 외교적 해결 유지, 핵 보유 희망 먼저 포기해야 이런 뉴스도 있고 이번에 공격을 당한 이란의 그 지도자 정신적인 대통령은 따로 있죠. 이란 측 이스라엘의 보복을 선언. 그것도 그 마이니치 신문 그 사진을 가져와서 제가 붙였습니다. 이스라엘, 이란의 핵 및 미사일 기지를 공격하고 고위 군 관계자 살해. 존 캠프렐과 조셉 패터맨이 AP에서 6월 13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공습으로 장군 사망. 이란 국영 텔레비전은 금요일에 이란 군대의 참모총장 모하마드 바게리가 그렇게 보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기자는 이스라엘은 금요일 새벽 이란의 수도를 공격하여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겨냥한 공격을 벌이며 두 적대국 간의 전면전 가능성을 높였다. 1980년대 이라크와의 전쟁 이후 이란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공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자기네들은 몰랐다 하지만은 수요일에 일부 미국 외교관을 이라크 수도에서 철수시키고 중동 전역의 미군 가족들에게 자발적 대피를 제공하는 등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의심하는 듯 했습니다.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몇 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벤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한 오랫동안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생존 자체의 명백하고 현재의 위험입니다.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 작전은 현재 20개월이 넘은 가자지구에서 진행 중인 이스라엘의 인기 없는 전쟁에서 주의를 분산시킵니다. 그래서 그 이란 핵 개발하는데 북한과의 뭐 또 협력 뭐 이런 것도 뉴스가 많이 나왔죠. 그렇다면은 북한 핵시설을 공격할 만한 나라는 어디일까? 중동과는 이 동아시아는 좀 또 틀리지 않느냐? 러시아, 중국, 일본만 하더라도 다 강대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항상 뭐 옛날부터 써오던 얘기, 고리등에 새우 터진다는 얘기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고요. 대한민국이 일본의 국민소득을 뛰어넘었는데 대한민국도 이제 강국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동아시아에는 4강이 몰려 있어요. 중로, 한일 이렇게 그 4강이 모여 있는데 괜히 그 샌드위치론이니 이따위 얘기들을 이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남북 통일이 되면은 국력이 더 강화되면 강화될 거예요. 처음에는 뭐 어렵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아재 개그로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영변약산의 진달래꽃이 아니라 핵꽃을 아름드리 따다가 곱게 뿌려드리우리다. 누가 북한 영변 핵시설을 누가 칠 수 있을까?
매우 궁금합니다. 이 대통령 5대 그룹 총수 만나 경제의 핵심은 다루기요. 주희연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보도했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길게 보면 1단계에선 기업들이 국제 경쟁에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외교 안보 활동을 통해 기업들의 경제 영토를 확대해 드리는 것에 주력하려고 한다. 그런데 1단계에선만 그렇게 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많이 띄워줬어요. 경제계 총수들을 불러놓고서 이 자리에 뭐 다 뭐 알만한 그런 어떤 그 경제계 총수들이 다 참석을 했는데 대통령이 오라면 뭐 와야지 뭐 별 수 있겠습니까? 가가지고 말을 뭐 헛모양인데 제 느낌은 길게 보면 1단계에선 이런 말이 섬뜩하게 들립니다. 의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다면 2단계로 기업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기업하게 좋게 하고 행정부가 노력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2단계에서는 기업들은 그러면 너희들은 이 정부에 뭘 주겠느냐라고 분명히 요구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이 탕탕 들어옵니다. 3단계는 또 뭐가 있을까? 저는 뭐 대통령이 된 건 인정하지만 이 말은 신뢰하기가 좀 어렵네요. 김용태 이 재판 줄줄이 연기에 불법 대북송금 혐의도 미루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이해람 기자가 파이낸셜 뉴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13일 기자회견 열어 진실할 권리 있어. 진실 은폐하는 법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이제 국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주의를 들고 나왔습니다. 왜냐 이런 것들은 이 대통령은 뭐 혐의를 다 부인했지만은 반면 대선 직후인 6월 5일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재판 중인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 중형을 최종 확정했다. 그러면 죄가 불법 송금했던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꼬붕이 두목말을 안 들었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분명히 혐의가 있는데 어쨌든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각각 공직자선거법 파기 환송심과 대장동 등 사건 재판을 연기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시급해 최종 해석을 내려달라며 대통령 취임 전의 결과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면 유죄에 대한 법적 책임은 현행법을 보완해 대통령직 완료후로 미룰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이 표현을 해보고 싶네요. 조폭 영화 한 편이다. 조폭 두목 대신 항상 쫄개가 죄를 뒤집어 쓰고 들어가는 게 다반사입니다. 영화를 보면은 국힘이 마지막 말을 보면 꼬리를 내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네요. 중국 대란 카운트다운, 일본으로 도피하는 초부유층들이 비밀의 클럽에서 착착 준비하고 있는 것. 기마타 마사다케가 다이아몬드 온라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에 숨어있는 잭맛이 너무 화려한 실강 모습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고 그동안에 나온 얘기들은 손정희 씨가 증정한 교토의 대저택에 살고 있다. 플라이데이. 가족끼리 스키 리조트에 가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라는 보도는 있었지만 이번만큼 상세한 기사는 처음이다. 중국인이 많이 모이는 회원제 클럽, 여성이 적격하는 클럽이 아니라 미쓰비시 클럽이나 미치 클럽 같은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클럽 중 하나는 긴자에 있고 또 하나는 황궁에 접한 마르노우치의 금융가에 있다.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일본에 정착해 풍부한 자금으로 유유자적하게 살고 싶다는 새로운 중국인 집단이 일본을 방문하기 시작했다는 것. 예를 들면 부동산 개발왕으로 유명한 만과 창업자 왕이시 씨도 도심의 타와만에 부부로 살고 있다. 윤인이라는 그 일본식 한자인데요. 이 주자는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라 그, 그 고통인가요? 의도는 없어도 중국을 내다보고 회동하는 사람들로 보이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난제가 일본에 닥친 것이 확실해 보인다. 또한 홍콩의 사실상 병합에 반대하고 일본으로 도망쳐온 언론인과 자본가도 많이 있다. 또 교육 문제도 있다. 아시다시피 중국의 수험 경쟁은 치열하고 어느 정도 돈이 있는 부유층에게 있어서 자신의 아이에게 그렇게까지 공부를 시키지 않아도 일본인 정도의 공부 정도 시켜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거기다가 뭐니 해도 일본에서는 토지도 건물도 사유물이며 국가로부터의 차용지가 아닌 것도 매력 중에 하나다. 미국 중에 이미 800만 명이나 되는 부유층이 이민을 했답니다. 불량 중국인 이미지는 오래됐죠. 일본 내에서도. 전국 각처에 개설되어 있는 중국인 전용 클럽, 중국의 현 체제에 불만을 품은 부유층이 일본의 이런 장소에 모여 있는 것에 대해 대륙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그들이 막고 이를 위해 협의할 장소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된다. 일본과 중국 사이에 만들어진 몇 가지 비밀 지하은행이 또 존재하고, 지하은행을 사용하면 전 재산을 일본이나 세계 각국으로 옮겨 숨길 수 있다. 또한 중국으로부터의 대규모 자산 송금에는 가상화폐도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 이 가상화폐를 하게 되면은 그 재산은닉이 아주 쉽게 된다, 그런 얘기죠. 대도시를 거느린 성과 지방에서는 사람들의 삶에도 큰 차이가 생겼다. 공산주의인데 양극화가 많이 생겼다 이거죠. 이러한 격차가 진행되면 머지않아 중국이 분열될 것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아니, 애초에 그것을 반복해 온 것이 중국이라는 지역의 역사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향후 이것이 일본 입장에서는 난제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뉴스를 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